자, 전선면과 전선 여기부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단 배웠잖아, 기단. 네, 자,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인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은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여요. 그렇지, 안 섞여요. 그래서 전선면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있어요. 섞이지 않다 보니까. 요걸 우리는 전선면이라 하고, 자, 그리고 전선은 뭐냐면,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실험을 하나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수조에다가, 자, 칸막이를 넣고 물을 이렇게 왼쪽에는 찬물, 오른쪽에는 더운 물, 이걸 색깔을 찬물은 푸른색, 더운 물은 빨간색에 물감을 풀었다고 해봐.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저 가운데 칸막이를 들어. 자, 칸막이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 더운 물이 위로 뜨는 더운 거. 물이 위로 네, 가려고 하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더운 물은 밑으로, 찬물은 밑으로,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경계가 생겨, 경계면이. 이거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할 수 있고, 요게 바닥에 닿았지? 네. 여기를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오래 두면은 어떻게 되겠니? 그 완전히 더, 맞아요. 더 물이 완전히, 위로.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찬물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버려. 자, 이런 경우는 전선이 어때? 없어졌지? 전 전선이 없어졌어요. 네, 이걸 전선의 소멸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이런 것이 바로 전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전선의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한랭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한랭전선의 기호는 있지?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요. 뾰족하게. 그리고 요 뾰족한 방향으로 전선이 이동하는 거거든. 자, 네, 근데 여기에서 잘 봐. 공기가 어떤 공기가 찬 공기냐면 뾰족한 놈 뒤쪽에 있는 게 찬 공기. 요 앞에가 더운 공기야. 그리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구름 배웠지, 구름. 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도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네, 그런데 구름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요게 강수구역이야. 비 오는 지역. 자,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이렇게 뭉툭하게 그리거든. 자, 이 뭉툭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선 이게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도 비는 어디서 오냐면, 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요. 근데 윤서야 여기 봐봐. 뒤쪽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앞쪽에서 강수구역은 온난전선이 더 훨씬 넓지? 네. 그 넓이까지도 계산하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체전선이야. 자, 정체전선은 이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려는 것과 이렇게 내려가려는 것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더운 공기가 있어요. 근데 자, 왼쪽 두 개 그림에서 봐봐.
둥근 놈 앞쪽에서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가 오지. 네. 여기가 강수구역이 되는 거야. 자, 요런 전선 모양을 우리는 정체전선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가 회색전선. 자, 회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만난 거예요. 자, 요 방향으로 만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 오는 지역 봐봐. 자,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가 오고,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 온다 그랬니?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가 나와요. 자, 이거의 단면을 이렇게 한번 잘라 볼 거야. 요쪽이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잘라 보잖아. 이쪽이 A 쪽이고 이게 B 쪽인데, 단면을 보면 요런 단면이 있는 게 있거든. 자, 항상 차가운 게 아래에 있다 그랬지. 네. 자, 여기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찬 공기고 이것도 찬 공기야. 이 위에 게 더운 공기거든. 근데 찬 공기 둘 중에 누가 더 차가울까? 그 A 쪽에 있는, 그렇지, 이게 더 찬 공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를 우리는 한랭형 회색이라고 불러. 근데 A쪽과 B쪽의 단면이 요런 단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여기도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인데 위에가 더운 공기. 근데 여기에서 더 찬 공기는 오른쪽이 더 찬 공기예요. 네. 자, 그리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구름이 생긴다고 해봐. 양쪽에서 비가 다 오죠? 네. 이렇게 양쪽에서 비가 다 오는 게 바로 회색 전선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됐니? 네. 자, 이제 저기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기압 하나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온대저기압이야. 자, 이 온대저기압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태풍하고 온대저기압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자, 5번, 4번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 발생은 편서풍대에서예요. 편서풍대 또는 한대 전선대에서 온대저기압이 발생해. 여기는 위도 60도고 편서풍대라고 하는 거는 30도에서 60도까지를 편서풍대라고 하는 거거든. 위도야, 위도. 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자, 우리 태풍의 발생을 어디서 한다 그랬지? 그, 서에서, 위도 5에서 25도에, 5에서 25도에 그 27도, 그렇지, 수온 27도씨 이상의 해상이라 그랬잖아. 네. 그리고 태풍은 또 에너지원이 뭐라 그랬지? 그, 에너지원이, 그 수증기의 응결을, 그렇지, 수증기 연결열. 근데 여기에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그래서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 방향은, 태풍의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대체로 대체로 그
서에서 동. 그렇지. 포물선 경로라 그랬지. 네, 근데 얘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서에서 동으로. 자, 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서풍이 분다 그러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겠지. 네, 그래. 날씨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것도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해요. 자,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등압선이, 자,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지? 네, 그리고, 자, 태풍의 등압선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는데, 얘는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성글다라는 말은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야. 그래서, 자,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남서쪽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으로는 한랭, 남동쪽으로는 온난이 있고 등압선은 이런 형태로 이어져.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나타나요. 네, 자,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일반적 성질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생 과정을 한번 보면 이거는 선생님이 거기에 그림하고 설명 다 나와 있죠? 네, 그거 간단하게 다섯 단계로만 선생님은 써줄 테니까 봐봐. 맨 처음에는 정체 전선이 형성이 돼요. 과정 중에. 자, 정체 전선이니까 이렇게 뾰족한 놈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뭉툭한 놈은 위로 가려고 하면서 위쪽이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자, 이렇게 되면서 찬 공기는 이쪽으로, 더운 공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이게 제일 처음이야. 전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이 시작돼요. 자, 파동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찬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하지? 거기는 그 밑으로. 아래로 가려고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있는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제 파동이 시작된다 그래. 자, 근데 요 첫 번째 그림이 아까 선생님이 전선 그렸던 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렸던 거 있지? 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제일 처음 그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찬물, 오른쪽은 더운 물이지. 네, 그것처럼 위에 그림은 위쪽은 그러니까 자 상하가 아니라 알겠니? 네, 위아래가 아니라 북쪽은 찬 공기, 남쪽은 더운 공기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그러다가 세 번째 이제 발달을 해요. 자, 발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이게 굉장히 발달한 형태야. 근데 이 그림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아까 그림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었지. 이렇게. 네,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이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 알겠지? 단면으로 네, 그렸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부분 폐색이 일어나요. 자, 부분 폐색은 자, 이 그 왼쪽 그림에 봐봐. 왼쪽 그림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쪽은 가깝지. 네, 이쪽은 멀지. 네, 그러면 가까운 쪽부터 두 개가 만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아직 안 만난 거야. 그래서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난 거. 요건 한랭, 요건 온난.
이걸 부분 폐색이라고 부르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자, 완전 폐색이 되면 이 전체가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네. 자, 요게 어떤 그림하고 해당되냐면 아까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더운 물, 이거 찬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지? 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 폐색이 되면 뭐가 사라지는 거니? 음, 전선이 소멸된다 그랬다. 전설이, 네. 그 땅에 붙어있던 전선면이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알겠니? 네. 이게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봐봐. 거기 보면은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 온난전서가 아니라 전선이다. 네. 이제 요거 지우고 그걸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가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난전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저기압,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가죠? 북반구에서 저기압이 그 한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그게 윤서야,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 있지? 그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외워져야 돼. 네. 지구과학은 머릿속에 외워지면 푸는 거고 안 외워져 있으면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러니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요 가운데서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야. 그 다음에 네.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한랭전선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네. 이게 지금 풍향이야. 현재 부는 풍향. 그런데 자, 여기에 강수구역을 봐봐. 아까 그렸던 거, 앞에서 그렸던 거에 연장이에요. 강수구역은 뾰족한 놈 뒤에서 온다 그랬지. 네. 그리고 뭉툭한 놈 앞쪽에서 온다 그랬죠. 네. 이게 강수구역이야. 그러면 봐봐. 한랭전선 뒤쪽은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리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은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비가 내리잖아. 그 다음에 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요 지역이 가지역이야. 한랭전선 통과한 지역. 그리고 요 앞쪽이 다라고 하고. 자, 이건 하늘에서 쳐다본 모습이거든? 근데 이거를 요렇게 자를 거예요. 자, 이쪽을 A 다시라 그래서 자른 단면을 앞에서 쳐다볼 거거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단면이 나와요. 자, 요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요 부분도 아래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 여기는 단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단면이 이렇게 돼. 그리고 가운데가 더운 공기. 아까 그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찬 공기. 이것도 찬 공기. 그리고 이동 방향은 찬 공기가 오른쪽으로 밀고 가고 이 오른쪽 찬 공기는 더운 공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요. 자, 요게 전선면이 되겠지. 네. 여기는 이게 전선면이죠. 네. 그 다음에 전선면이 이 땅하고 닿았으니까 여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전선. 이게 전선인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잘 봐. 자, 요것이 할렘 전선이고 요것이 온난 전선이야. 이렇게 단면을 보면 네. 자, 이렇게 할렘 전선과 온난 전선의 단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자, 여기에서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면서 한랭 전선에서는 저군형이 생긴다 그랬니? 네. 저군이 생겨요.
근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 타고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충운이 생기는 거야. 그럼 비가 올 때 봐봐. 구름이 있는 곳 여기서 비가 오겠다. 그치? 네. 전선 뒤쪽에서 비 오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선 앞쪽에서 비가 오지? 진행 방향에. 네. 그걸 먼저 알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알아야 돼. 자, 설명을 보면 첫 번째. 얘는 이동 속도 빠르고 전선면이 급해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근데 온난 전선은 이동 속도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야. 그런데 두 번째. 자, 전선이 지난 다음에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이동속도 빠르니까 단시간 강한 비가 내려요. 강한 비 또는 소나기라고 해도 돼. 왜냐면 저군이니까 구름이 두꺼우니까 비가 강하게 내리겠지. 네. 그래. 이게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얘는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넓은 구역에서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장시간 약한 비, 이슬비, 약한 비 같은 말이야. 약한 비가 내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냐, 통과한 후냐 이거에 따라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전선이 통과할 때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지금 가운데 나지역 봐봐. 한랭과 온난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지.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지. 네. 그래,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기온이 낮아지죠. 낮아져야 돼. 근데 기압이 상승을 해요. 자, 기온과 기압은 반대라고 알아둬야 돼. 자, 기온과 기압은 반대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 세 번째. 전선 통과 시 이제 찬 공기가 있었는데 더운 공기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온이 상승을 해. 근데 기압은 하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선이 통과할 때 풍향이 굉장히 크게 변하거든. 통과 시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얘는 온난전선 통과 시에는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비교 설명이야. 자, 이거는 태풍과도 비교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한랭과 온난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잘 나와. 네. 이해됐지? 네. 자, 굉장히 중요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니? 그 오른쪽은 온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오른쪽을 위험. 위험반원이라고 불렀지. 네. 그리고 오른쪽은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 풍향의 변화는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그 왼쪽이요. 오른쪽은 무슨 방향으로? 아, 오른쪽은 그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봐봐. 시간 경과에 따른
따른 다 지역의 풍향 변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태풍하고 비교해서 꼭 잘 알아도 잘 봐봐. 저기압은 있지 이렇게 지금 생겨 있잖아. 자 왼쪽 그림에 다는 여기에 있지. 네, 왼쪽 그림에 다 지역은 저기압 오른쪽에 있잖아. 온난전선 앞쪽에. 네, 이 지역 네, 맞니? 자 네, 근데 이 저기압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할 거야. 이렇게 이동 방향. 자 이동 방향이 왜 이렇게 되냐면 편서풍의 방향이거든. 우리나라는 1년 내내 편서풍이 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해. 그럼 잘 봐. 얘가 바람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 보거든. 이렇게 오면은 어디로 꼈니? 가운데로 꼈지? 네, 가운데로 꼈다는 얘기는 나 지역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림상에. 맞니?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쪽으로 왔어, 저기압이. 그러면, 한랭전선도 지났네? 그러면 네, 이쪽 지역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 봐. 이제 여기서 꼭 알아도. 역시 이 아래쪽, 저기압 중심이 통과하는 아래쪽,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은, 자, 전선이 차례로 통과해. 자, 전선이 차례로 통과하다 보니까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기온 변화가 크죠? 네, 기온 변화가 크다. 그리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똑같아요. 변한다. 자, 근데 이 왼쪽은 있지. 여기는 자, 전선 통과가 없어요. 전선이 통과하지 않지? 네, 그래서 기온 변화가 차가워요. 그냥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 변화 작다. 그리고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외워도 으로 변한다. 자, 태풍하고 똑같이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그림상에 다시 한번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다지역 봐봐. 이게 다지역인데 맨 처음에 무슨 풍이 부냐면 자, 남동풍이 불어요. 그치? 그 네, 다음에 남서풍이 돼요. 가운데로 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랭전선까지 지나면 북서풍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하잖아. 이렇게 변했잖아.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다.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보기 중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끝났어요. 그 옆쪽으로 가보자. 악기상 나오죠? 네, 악기상 배울 거예요. 자, 악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좋지 않은 기상이야. 자, 그러면 악기상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면, 자, 뇌우가 있어요. 뇌우.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 이걸 뇌우라고 하는데 발생 조건이 있어요. 자,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발생 조건은 뭘까? 음, 강한 상승 기류. 네, 강한 상승기류야. 매우 강한 상승기류.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냐면 지표에
지표의 국지적 가열이라고 불러요. 어떤 한 지역만 유난히 가열이 돼. 그러면 그곳이 뜨거워지지. 네. 그럼 뜨거워지면 그 주변 공기는 굉장히 뜨거워지잖아. 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 온대저기압 중심 같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요. 밀어 중심 이온이 아니라 중심인 곳이지. 중심인 곳. 밀어 올릴 때. 이럴 때 내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두 번째. 발생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두 번째 과정. 자, 발생 과정의 첫 번째는 적은 단계가 있어요. 적은 단계는 뭐가 적은 단계냐면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 그리고 이때는 아직 비나 이런 것들이 안 내려요. 근데 두 번째가 성숙 단계.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해요. 함께 존재하는데 이때는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리는 게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해.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하고 하강 기류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적은 단계. 자, 적은 단계는 이렇게 상승 기류만 존재해. 그러다가 구름이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상승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하강하는 쪽이 있거든. 그럴 때 이 하강하는 쪽에서 강한 비가 내리는데 이거를 우리는 성숙 단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다시 구름이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가 존재하면서 전반적으로 약한 비가 내려. 이걸 소멸 단계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낙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숙 단계에서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구름 안에서 번쩍번쩍거리죠. 네. 이런 거를 내우라고 불러. 그런데 잘 봐봐. 이 성숙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를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네. 돌다가 있지. 뚝 네.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 우박? 예, 이게 우박이에요. 네. 악기상의 두 번째 우박이야, 우박. 자, 이 우박은 자, 주로 불안정할 때 봄,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해. 여름,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박은. 네. 자, 봄, 가을에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자주 발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5mm 이상의 얼음알갱이에요. 네. 얼음알갱이. 요즘에는 우박이 막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고 막 우박으로 맞아가지고 자동차 다 깨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
그거 맞으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주먹 많은 것들이 떨어지거든. 근데 이 우박은 피해가 어떠냐면 이제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면 비닐이 다 구멍이 나. 비닐하우스나 또는 배추를 농사 졌는데 배추에 맞았다고 해봐. 구멍이 다 나.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지. 네. 그치? 농산물. 그 다음에 자 우리 과일을 열심히 잘 자라고 있었는데 과일에 우박이 딱딱 떨어지면서 맞잖아. 그러면 너 사과 같은 거 사서 보면 한 군데 이렇게 시커멓게 쑥 뭐 썩은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지. 네. 그렇듯이 우박을 맞은 자리가 멍들어서 썩어요.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되죠. 과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박에 대한 얘기야. 알겠네? 네. 그리고 우박을 잘라보잖아. 그러면 이 회전한 횟수만큼 나이테만큼이 나이테처럼 생겨 있어. 우박은. 자, 요게 우박이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집중호우. 집중호우.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거기에 국지성 호우라고도 불러요. 자, 집중호우의 이 정의는 뭐냐면 자, 하루 1시간에 30mm 이상 하루 80mm 이상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의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 10% 이상일 때를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불러. 자, 이거 도로, 가옥, 침수, 그 다음에 산사태 등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물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쉽게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제목만 쓸 거야. 강풍이 있어요. 강풍. 네. 10분 평균 값이 얼마 이상이냐면 13m per second이 14m per second 네. 이상. 이런 걸 우리는 강풍이라 불러. 자, 바람의 피해 말 안 해도 알겠죠? 막 건물에 매달려 있는 간판들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뉴스에서 봤지? 네. 간판들 떨어져 날리고 그 다음에 나무들 뿌리채 뽑히고 이런 거는 안 써도 알 거야. 그 네. 다음에 폭설. 자, 우리 폭설은 최근에 눈 엄청 많이 내릴 때도 있잖아. 지금도 남부지방에 눈 엄청 내리거든. 네. 그리고 눈은 이제 한 군데 쌓이면서 무거워. 엄청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막 비닐하우스 붕괴가 되고 건물들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 네. 도로 교통 마비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폭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파. 한파도 마찬가지잖아. 요즘 우리나라 한파야. 그치? 네. 요 며칠 되게 춥잖아. 뭐 영하 11도, 막 12도 막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뭐 수도관이 뭐 얼어 터진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뉴스 보면은 계량기들 수도관 계량기 터지지 않도록 뭐 옷 같은 걸로 막 싸매고 막 이렇게 해놓으라 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네.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책에는 없는데 자 선생님이 거기에 황사가 있는데 어, 황사 먼저 설명하자. 그래 황사. 자 황사 먼저 설명하면 중국 또는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자, 상승기류를 타고 자 상승기류를 타고라는 말이야. 그러면 몽골이나 중국의 건조 지역은 기압이 뭐 해야 돼?
기압이 그 저 저기압이죠. 그래.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기류를 탈 수 있어. 타고 오른 황토 등이 자,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분다 그랬어요. 편서풍.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않으면 우리는 황사라고 안 해. 그냥 공기 중에 높은 데서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압은 뭐겠니? 그 고기압. 고기압이어야 돼. 그럴 때 이 바람 따라 이동하던 모래 먼지 등이 다 가라앉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 호흡기라든지 눈, 코 등에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돌가루기 때문에 화산재 같은 게 떠 있을 때는 비행기가 글로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엔진이 다 불나버려요. 그리고 정밀 산업에 악영향을 주죠. 반도체 공업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먼지가. 그런데 네. 자, 산성비를 중화하는 역할도 해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해. 자, 이게 황사야. 그 다음에 8번째, 해일. 자, 해일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 없으니까 이거 써놓자. 그리고 만조기. 만조기와 겹칠 때 피해가 커요. 일몰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폭풍 해일이 있어요. 태풍 같은 거에 의한 바람에 의한 해일. 근데 지진 해일도 있어요. 지진 해일은 우리가 특히 뭐라고 하죠? 쓰나미. 쓰나미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해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악기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악기상도 끝났습니다. 이제 한 장 넘겨봐.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일기예보 순서하고 일기 기호를 또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이니까. 자, 일기예보 순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일기예보 순서는 첫 번째,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현재 기상 요소는 뭐가 기상 요소냐면 풍량, 풍속, 운량, 습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것들을 다 측정을 해. 그걸 측정한 것으로부터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현재 일기도로부터 내일은 어떨까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기예보. 이게 순서예요. 뭐 일기예보에는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자, 네. 일기 기호를 배워봅시다. 자, 일기 기호는 이렇게 큰 동그라미에 긴 막대 끝에 이렇게 깃발 같은 게 달려 있고, 자, 요 동그라미가 관측소예요. 여기에는 운량, 구름의 양을 표시하게 돼 있고, 왼쪽에는 일기,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일기 위에는 기온을 쓸 수 있고, 여기는 기압, 그리고 요 긴 막대에서 동그라미 쪽으로 이게 풍향, 그리고 요거 깃발 같은 게 풍속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만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일기. 일기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B라는 뜻이고, 삼각형 위에 점은, 자, 비가 밑으로 삼각형으로 막 쏟아진다거든? 네. 이건 소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다 알지? 눈, 안개. 이렇게 된 게 뇌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이런 회오리 치는 팔 같은 게 달려있으면 이건 태풍.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양에서 다 채워져 있으면은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 구름 많음. 그 다음에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갠다라고 할 때 갬이라고 불러요. 갬. 4분의 1은 구름 조금. 그 다음에 맑음. 이렇게 운량을 표시하게 돼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풍향. 바람의 방향인데요.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에요. 자, 불어오는 방향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북에서 부는 바람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북에서 남으로. 그치? 네. 그래서 북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원래는 16방위로 표시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 주로 8방위로 써요. 사용하기도 해요. 자, 8방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위 표시 있을 때, 요거하고 요 각각의 4개를 더하면 8방위가 되죠? 네. 그래서 8방위로 사용해도 돼. 자, 북쪽과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자,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게 돼 있고요. 이것도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 자, 그럴 때 깃발의 중간에 짧은 막대가 붙어 있으면 2미터 퍼 세크예요. 깃발 끝에 조금 길면 5미터 퍼 세크. 그리고 끝에 이렇게 깃발 모양은 25미터 퍼 세크. 자, 요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면 돼. 자, 네. 7m per sec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치? 요건 네. 7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쓰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기압. 자, 기압은 호수점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호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잘 봐. 일기압은 우리가 얼마로 나타내냐면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 소수점 첫 자리 요 0이죠. 네. 0부터 해서 앞으로 세 자리를 부터 해서니까 앞으로 세 자리 이게 세 자리죠. 네. 이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소수점 없이 130이라고 쓰기로 한다. 이게 압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일기 기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뭐 외우면 다 되는 거지? 네. 그래. 이제 그 밑에. 자, 우리나라 속담과 이게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야. 이거를 일기도를 해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뭐냐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있지. 농사 짓는 게
1년에 가장 큰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네. 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다 네. 보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민족이었던 것 같아. 자, 그게 네. 뭐냐면 하늘을 보면서 관천이라는 게 볼관자야.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하늘을 봐서 망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알아낸다. 일기를. 하늘을 보고 일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있지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편서풍 때문.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풍이 분다? 편서풍. 편서풍이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 1년 내내. 여름에는 물론 남동 계절풍이 불기도 하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고 하지만 1년 내내 서풍이 부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있지 일기는 즉 하늘의 구름이나 수증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바람 따라 이동하지. 네. 그래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야. 이걸 일기동진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윤서야, 우리나라 일기는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고요? 동쪽으로. 그렇지, 동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놓고,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똑같이. 그리고 하나는 온대저기압이 여기 그려져 있고, 하나는 온대저기압이 여기 그려져 있다. 가하고 나. 자, 가와 나는 12시간 간격으로 그린 순서 없이 나타낸 일기도예요. 누가 먼저일까? 이런 거야. 누가 먼저겠니? 나요. 나. 나가 먼저란 뜻이야. 왜? 얘는 이렇게 이동해서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일기도를 해석하기가 쉽지. 그치? 네. 자, 첫 번째. 아침 무지개. 자, 아침 무지개가 떴다. 아침 무지개는 서쪽 무지개예요. 동쪽에 태양이 뜰 때. 서쪽에 무지개. 서쪽이 다습하다. 자, 그러면 너 생각해봐. 서쪽이 매우 다습해. 이 다습한 공기는 나를 지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흐려. 흐리거나 진다. 비가 내리겠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녁 무지개. 이건 동쪽 무지개인데 동쪽에 무지개가 보이려면 서쪽에 태양빛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서쪽은 맑음이야. 그러면 서쪽의 맑은 공기는 잠시 후에 나를 지나갈 거야. 그래서 맑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날씨는 서쪽 하늘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겠다. 그쵸? 네. 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쪽에 먼지가 많아요. 공기 중에. 공기 중 먼지 때문에 태양이 질 때 엄청나게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서쪽에 건조하다는 얘기지? 네. 먼지가 많으니까. 그러면 맑음이겠지. 그 다음 네 번째. 완전히 우리나라 말에 마파람. 이게 남풍이거든. 순우리말에 남풍이 마파람인데 마파람이 분다. 남풍이 불 때는 있지. 이런 기압 배치가 일어나요.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 그러면 서쪽에 저기압이 있어. 이 저기압이 나를 지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흐려지거나. 흐리거나 비가 되겠지. 맞아요. 자, 다섯 번째. 제비가 낮게 난다.
자, 비가 많이 온 다음날 뭐 이렇게 학교 가려고 아침에 가다 보면 지렁이들 막 길가에 올라와 있는 거 봤냐? 네. 그런 거, 그거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흐리거나 비죠. 그 다음에,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요.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 왜? 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우리 콜라나 사이다 딱 따는 순간 기포 발생하지. 네. 녹아있던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간 거.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네. 그 다음에 산에 절이 있다고 보자.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리는 날. 잘 들린다. 이런 날은, 자, 일교차가 작은 날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일교차 하루 중에 기온이 높고 낮을 때 차이가 작잖아. 그러면 흐리거나 비야. 일교차가 큰 날은 태양이 안 뜨면 쌀쌀한데 태양이 뜨면 덥다 더워요. 이게 뭐야? 맑은 날이잖아. 일교차가 큰 날이. 네. 그래서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리거나 비다. 8번째.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 이거를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권충은 때문이야. 권자가 붙은 거는 굉장히 높은 데서 생긴 구름이라 그랬잖아. 네. 층운형의 구름은 온난전선을 접근을 의미해요. 온난전선이 접근하고 있어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역시 흐리거나 비죠. 온난전선에선 약한 비가 내린다 그랬어. 이해됐니?